집주인이 바뀌면 내 보증금 안전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자동으로 떠안게 된다. 그런데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순서 딱 하나 잘못 밟았을 뿐인데 보증금 9,500만 원을 돌려받을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건지 대법원 최종 판결문 잠시 후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국 부동산 경매 건수 얼마나 될까요? 무려 11만 9천 건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이후 가장 많은 겁니다. 경매가 많아졌다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주인이 바뀌는 집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누적 지금 3만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 전세 보증금 3억을 피해봤다면 월 200만 원씩 12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내 노후 자금인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등기부 등본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입니까? 전세 세입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대법원 판결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1심, 2심에서 이긴 사람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는지, 이분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집주인이 바뀔 때 법이 정말 보호해 주는 건 무엇이고 보호 못 해주는 것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둘째, 보증금을 날리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집주인 변경 통보 받은 즉시 해야 할 5가지 매뉴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쉽고 자세히 정리한 이 전자책, 그리고 핵심만 그림으로 뽑은 이 자료도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얘기 듣다 보면 나도 저런 상황과 비슷한데 라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2017년 서울에 사시는 50대 여성분, 전세 보증금 9,500만 원을 넣고요, 서울의 작은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아주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법적으로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 둘 다 확보했습니다. 자, 이제 이 집에서 문제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거죠. 하지만 이분은 그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선순위입니다. 은행보다 앞서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세입자가 만기가 돼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당장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분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가 대신 법원에 임대차 등기를 신청해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도 보험이 있으니 다행이다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분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직장이 멀리 이사를 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임대차 등기를 신청해 놨으니 괜찮겠지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나간 뒤에 임대차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 며칠이 전부를 바꿔놨습니다. 자, 이후에 이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새 주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새 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보험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으니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본 거죠. 그런데요,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기 세입자가 놓친 거 그 딱 하나 때문입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본론에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분 보증금 9,500만 원 돌려받을 길이 사실상 극히 어려워진 겁니다.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50대 여성분이 경매로 3억 1,300짜리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대출이랑 보증금 빼면 실제로 들어간 돈이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이 여성분이요, 대출이자 빼고 월 순이익 30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가능한 이유가 있었죠. 레버리지. 쉽게 말하면 대출을 많이 받고 보증금을 지렛대로 써서 적은 투자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실이 많아지거나 금리가 크게 오르면 위험해질 수도 있죠. 핵심이 이겁니다. 이 방법이 위험한 게 아니라 모르고 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3천만 원으로 건물주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3월 28일 토요일 경매주문가 김동건 대표와 제가 함께하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낙찰 사례, 수익 구조, 또 리스크 관리법까지 전부 다 다룹니다. 물론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니겠죠. 본인 상황에 맞는지 직접 판단하시고 관심 있는 분만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자가 딱 하나를 놓쳐서 대법원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대항력이죠.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고 있으면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방패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유지될까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패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표현을 빌리면요, 대항력은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합니다. 즉,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방패가 깨지는 겁니다. 복잡하죠? 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항력, 전입신고, 그리고 실제 거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유지돼야 방패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사례자는 이걸 몰랐던 겁니다. 임차권 등기가 신청돼 있으니 이제 나가도 괜찮겠지 하고 이사를 먼저 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사를 나가는 순간 점유가 사라졌죠? 그럼 대항력도 그 즉시 소멸되는 겁니다.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죠.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 번 꺼진 방패는 다시 켜져도 원래 순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멸한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맞춰진 때부터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원래 이분은 은행 근저당보다 앞선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가는 바람에 자신의 그 1순위 번호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나중에 임차권 등기로 새 번호표를 받았지만 그때 뽑은 번호표는요, 은행보다 뒤진 2순위가 된 겁니다. 경매에서 1등인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니까 2등인 이분이 받을 돈이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이사, 그 하루 이틀 차이가 1등과 2등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했으니까 이제 이사 가도 된다. 아닙니다.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이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청부터 완료까지 빨라도 2주, 길면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순서 하나 잘못 받아서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순서가 이거죠.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 나가는 것, 이것 때문에 보증금을 전부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이거 안 하면요, 보험 지급이 수개월 이상 밀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전세든 월세를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증보험 들어두셨죠? 이때 임대인 변경 신고를 보증기간에 해야 합니다. 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험 자체는 무효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터졌을 때 보증기간 전산에는 옛날 집주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기간이 즉시 돈을 지급하지 못하죠. 소유권 이전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이 수주, 수개월 이상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요 5단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등기부 등본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700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등기부 등본 갑구하고 을구가 있잖아요. 갑구에 소유권 이전 일자 그리고 새 소유자 이름 확인하시고요. 을구에서는 새로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일과 여러분의 전입신고일, 이 두 날짜 선후관계를 반드시 비교하십시오. 여러분의 전입신고일이 소유권 이전일보다 앞서 있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대항력 유지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아까 그분 기억나시죠? 바로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사를 나가는 순간 대항력은 깨집니다.
어떤 이유로든 전출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에 새 집주인이 대출 때문에 잠깐만 전출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요,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전출하는 순간 내 방패가 깨지고 같은 날 다시 전입해도 은행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수법으로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3단계,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집주인이 바뀌면요, 그 승계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새 집주인의 연락처 확보하시고요, 기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것을 문자 또는 이메일, 녹음 중 하나로 반드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혹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 계약서 새로 쓰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증금, 기타 계약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 새로 쓰게 되면요, 기존 확정일자의 선순위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만 새 계약서를 쓰되어 특약에는 반드시 이 문구를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장 및 보증금 증액을 위한 갱신 계약이며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증액한 그 금액 있잖아요.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 증액분에 대해서는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보증보험을 들어놨다면 임대인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5분이면 끝나는 일인데 안 하면 몇 달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자, 5단계,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마지막은 결국 법적인 조치입니다. 보증금 안 돌려주면 이 순서로 대응해야 됩니다. 내용 증명 발송하고요, 지급 명령 신청, 본안 소송, 강제 집행,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죠.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금 반환 청구에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계약 종료일부터 10년입니다. 단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5단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5단계 체크리스트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 지키시기 바랍니다. 법은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죠. 자, 오늘 내용 가장 중요한 거 핵심 3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주인이 바뀌어도 법은 여러분의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요, 내가 전입신고 그리고 실제 거주를 유지할 때만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 신청이 아니라 완료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신청이 아니라 완료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요, 내 보증금 날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여러분들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집주인이 바뀌면요, 보증기간에 임대인 변경 신고를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요, 보험금 지급이 수개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나이대가 50대, 60대입니다. 가장 큰 걱정이 은퇴 후의 생활비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주 적게는 3천에서 한 1억 정도로 월 2, 300에 현금 흐름 만들 수 있는 방법 세미나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법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혹하고 아는 사람에게 든든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